개인 사업주의 연초 확정 신고에 대해서 제 콘텐츠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개인 사업주 또는 자기 사업을 하는 쪽으로 말을 해주곤 합니다. 물론 어딘가에 소속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소속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에게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자신의 성향 및 워라밸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일본에 와서 한국보다 어려운 스타트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한국에서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다 보니 고생을 하더라도 독립을 추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은 연말정산에 목을 매는데, 개인 사업주는 연말정산도 연말정산이지만 연초 2월부터 시작되는 확정신고가 큰 이슈가 되죠. 한국에서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가볍게 보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체로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내가 신고를 하려면 세무서 직원은 나를 탈세 목적으로 한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분위기부터 다르죠. 왜 굳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왔느냐에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갖은 노력으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왔어도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내고 나서 난 모르겠으니 국가에 환급 신청하쇼 라고 딱 잘라서 끝내잖아요. 저도 초기에 당황했던 게, 계약 단위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전년도에 좀 큰 건이 들어와서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나도 문제 삼지 않고 냈었는데 다음 연도 세금을 미리 내라고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전년도 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강제 집행이라네요. 올해는 소득이 0이어도 일단 내고 난 다음에 내년도 확정신고 때 환급 신청을 받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세금만 한 8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돈이 없던 제게 어이없어서 지금 안 내고 나중에 소득이 확정됐을 때 조정 신청 같은 거 없냐고 물어봤는데, 담당 직원은 그런 거 난 모르니 일단 내고 국세청에 문의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난 알 바 없으니 돈이나 내시지 하는 태도에 기분이 나빴지만 결국엔 내고 나서 나중에 환급을 받았네요. 하지만 1년 동안 있지도 않은 매출에 대한 세금을 받아놓고 이자 계산도 없이 1년 후에 돌려준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보다 국가의 이자 놀이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한국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당연하겠지 하고 냈을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업체를 했을 때에도 직접 신고를 하고 다녔는데요. 일본은 서비스별 세무사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다 하고 세무사는 최종 체크만 해주는 서비스는 월 5,000엔 정도, 세무사가 웬만한 거 다 해주는 서비스는 월 20,000엔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 5,000엔짜리로 하게 되니까 연초 2월경에 하는 확정신고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 정도인가 하는 기간에 세무서에 오면은 집중 제출 기간이니까 모르는 거 그때 물어보고 작성하면 된다고 안내에 써 있길래 받은 서류를 다 들고 갔습니다. 세무서에 도착해서 확정신고 처음 하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바로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나이 지긋하게 드신 아저씨를 붙여주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보란티어로 매년 확정신고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10분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료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면서 여기에 이거 저거라 하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 적다 보니까 이 정도 매출에 세금이 30만 원인 거는 너무 과한 것 같다면서 제 서류를 면밀히 봐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휴대폰 요금이 누락된 것 같은데 어딨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휴대폰 요금은 고지서를 모아놓은 걸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런 거 검사 안 한다고 대충 월 10,000엔씩 11만엔 등록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IT 회사인데 왜 컴퓨터를 안 사냐고 물어봐서 컴퓨터는 2년 전에 산 거라서 영수증이 없다고 하니까 현재 있는 컴퓨터랑 시가를 알려달래서 대당 20만엔 전후로 계산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전부 비용 처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도 좀 더 줄일 거 없나 같이 찾다가 결국 세금이 30만엔이었던 게 3만엔까지 줄었습니다. 국민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보란티어까지 쓰는 세무서를 보고 나서 한국의 세무서의 대응을 봤기 때문에 더더욱 세금 내는 사람을 어떻게든 빼먹으려는 죄인 취급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본은 개인 사업주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의 일반 세수입은 2022년 약 108조 엔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법인세, 원천소득세, 소비세 등등이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소득신고로 인한 세금이 3.3조엔이 됩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이 고소득자나 대기업은 이미 원천징수로 인한 소득을 뗐기 때문에 개인 사업, 자영업자는 소득신고로 인한 3.3조엔의 규모에 들어가죠. 그걸 전체로 따져도 3%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더 큰 규모일 리가 없잖아요. 이 말은 국가의 세수에서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했을 때 제대로 된 세금을 내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보란티어까지 동원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잘 내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수의 규모를 떠나서 술자리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제대로 세금 내는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바보라고 하죠. 때문에 실제 세금 명목도 제대로 안 낼 것을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세금 내는 사람은 사업할 수 없는 구조이죠. 서로 납득하에 빼먹는 구조. 이거는 공중파에서 말할 수 없는 안목의 룰 같은 건데요. 왜 이렇게 잘하는 듯이 이야기하냐고요? 저희 아버지가 세무감사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도와드리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도 합법적인 감세는 공무원들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찾지 않으면 독박 쓴다고 늘상 들어왔거든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어서 살아온 세상과 잘 모르는 사람이 세금 내러 왔는데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가능한 절세를 찾아주는 환경이 너무나 대조되어서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너무 안티스러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한국에서 열심히 사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애국은 한국에서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서 한국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끝.